어두운 가로등이 켜진 비좁은 거리에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서울의 밤은 추웠다. 교통소음은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벌떼가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도시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수년간 택시 운전을 해온 박준호 씨는 그 소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밤을 같은 거리를 운전하며 같은 의식을 수행하며 보냈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가능하면 잠시 자신의 세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승객들은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준호는 그런 말을 개의치 않았다. 그는 고독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는 강남 인근 택시 승차장에 주차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고 그는 오늘 밤이 지난 밤과 같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보기 전까지는요. 한 여자가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배가 크고 둥글어서 입고 있는 회색 망토 아래에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뭔가 다른 것, 마음속에 먼 것이 있는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평범한 고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한서병원으로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톤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 그는 그 표정을 해독하려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물론이죠. 그는 그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며 대답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으려는 움직임도 없이 뒷좌석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준호는 늘 하던 대로 엔진 시동을 걸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랐지만 공기 중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이 정상과 초자연 사이의 이상한 느낌을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백미러를 보았고 가로등의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그녀가 얼마나 창백하고 거의 반투명한지 처음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눈은 밤의 어둠을 흡수하는 것 같았고 마치 거기에 없는 듯 어딘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가 다시 보니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달랐다. 마치 흙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의해 유리가 뿌옇게 흐려진 것 같았고 마치 시간 자체가 그 순간 거기에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침을 삼키며 길에 집중했다. 무례하게 굴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고 그는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호는 생각보다 허스키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으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자는 황홀한 듯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엔진과 자신의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목적 없는 여행을 위해 세상이 꺼진 것처럼 환경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다시 백미러를 봤을 때 그는 숨이 막힐 정도로 뭔가를 보았다. 그녀 뒤에 비친 흐릿한 모습,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준호는 방금 본 것을 기억하려고 정신없이 시선을 돌렸다. 그럴 리가, 있을 리가 없지. 그는 설명을 찾기 위해 다시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그가 볼 수 없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앞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그것이 그가 살아있는 여자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서병원 앞에 차가 멈췄을 때 바람은 멈췄다. 여자는 준호가 주차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평소라면 문을 열고 그녀를 도와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그를 망설이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구경꾼에 불과해 자기 앞에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왔습니다. 준호는 최대한 친근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공기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목소리가 약하게 들렸다. 그는 뒷좌석에 앉은 그녀에게 몸을 돌렸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성은 스스로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천히 병원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실루엣은 밤의 어둠 속에서 거의 천상의 모습이었다. 준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잠시 동안 그녀를 지켜보며 거기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왜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는 아무리 짧더라도 대답하는데 익숙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다른 생각을 하기도 전에 병원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를 현실로 데려왔다. 그런 다음 그는 늘 그랬듯이 백미러를 들여다보며 여자가 들어왔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어떤 인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지만 거울 뒤에서 막연하게 인간의 실루엣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준호는 배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거울 속의 모습은 마치 유리가 또 다른 현실을 향한 창이 된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남자는 가슴 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한 공포를 억누르려고 심호흡을 했다. 그는 그곳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그가 병원을 떠날 때 불편한 느낌이 그를 덮쳤다. 그는 택시 운전사로 일하면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에게는 항상 낯선 승객, 까다로운 승객이 있었지만 그에게 그토록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자신의 상상이기를 바라면서 다시 자동차 거울을 바라보았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마치 그를 따라가는 듯 움직이지 않고 반사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차 안의 침묵은 너무 무거웠다. 모든 방향이 더 좁아지고 모든 가로등이 더 밝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환경 자체가 당황스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억지로 멀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그 여자는 누구였나요? 준호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를 가만두지 않는 끈질긴 그림자처럼 불편한 느낌이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다. 그의 기억 속에는 공허한 눈빛과 묘한 기운을 지닌 임산부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그랬듯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 다음 날은 여느 날과 같았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랬어야 했습니다. 준호는 일찍 일어나 똑같은 커피를 만들고 교통지도를 확인하고 출근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주변 세상이 어떤 식으로든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던 늦은 오후, 휴식을 위해 택시 승강장에 들렀을 때 준호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는 보낸 사람도 신분증도 없이 조수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한 채 거기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가 편지를 집어들었을 때 마치 누군가가 최근에 편지를 쥐고 있는 것처럼 종이가 따뜻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하고 직접적이었지만 동시에 무게감과 위협을 담고 있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긴장한 듯 우아하면서도 살짝 흔들리는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준호는 읽으면서 가슴이 점점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건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박준호. 그날 밤에 한 짓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내 영혼이 충전되어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단어를 읽고 또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죽음, 딸. 그 편지는 무슨 뜻이었나요? 준호는 뱃속에 생기기 시작한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사실일 수 없습니다. 그는 그녀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지만 더 이상 단서를 찾을 수 없었고 그 신비롭고 불길한 내용만 발견했습니다. 그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면서 몇 분이 끌렸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비친 무언가를 보기를 바라며
자동차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깨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뿐이었다. 배경으로 들려오는 분주한 거리의 소리를 제외하고는 침묵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속에는 선명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자. 그녀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의 뒤에 있었다. 공기는 더 짙어졌고 아스팔트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쫓기고 있었고 자신이 그렇게 쉽게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을 들여다보자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다. 그 여자는 거기에 없었지만 이제 그 편지가 경고인 것처럼 그녀의 영혼은 훨씬 더 현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편지가 더 큰 일의 시작일 것 같은 기분으로 편지를 간직했다. 그는 마치 감시받는 듯한 존재감과 압박감을 느꼈고 과거와 현재가 돌이킬 수 없이 충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웠다. 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가르고 있었지만 준호에게는 공기 자체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매 순간 자신의 뒤에서 행동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 편지를 받은 이후로 그는 자신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긴장감은 마치 발밑의 땅이 곧 열릴 것 같은 끊임없는 불안을 동반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시내 거리를 운전했지만 감시받는 느낌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여자의 반성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흔들리지 않는 창백한 하얀 모습이었다. 그날 밤 그는 평소의 경로를 이용하던 중 승객을 태웠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중년 여성. 그녀는 눈에 띄게 동요했고 차에 오르면서 준호는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임산부를 도와준 택시 운전사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불편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순간 긴장감을 느꼈다. 그는 침을 삼키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였어.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여자는 적당한 말을 찾는 듯 머뭇거렸다.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병원에 데려간 그 여자는, 그 사람은 평범한 승객이 아닙니다. 모르시나요?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등줄기에 싸늘한 냉기가 흘러내렸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는 자신이 듣고 있는 내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었나요? 그 여자는 마치 듣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듯 거울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병원에 남겨둔 순간 그 여자는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이제 세상은 더 천천히 회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공기가 점점 더 두꺼워지고 밀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여자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살아있어. 준호는 여자보다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말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여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여자는 평범한 임산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훨씬 더 어두운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지금 그 일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다. 그의 말소리와 그의 빠른 심장 박동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그 여자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큰 것,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지하철역 근처에 차를 세우고 내리기 전 준호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록된 마지막 폭로를 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믿음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모든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피할 수 없는 문장처럼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말을 준호에게 남기고 떠났다. 이미 무거웠던 밤은 이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혼자서는 풀 수 없는 이야기에 갇혀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보려고 조수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이 꺼지고 도시의 고요함 속에서도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안했고 여자의 말의 무게가 여전히 그의 머리를 쿵쿵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음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었나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누구였습니까? 휴대폰 진동 소리가 당신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알 수 없는 번호를 보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할지 말지 결정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거의 즉시 문자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당신은 우리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준호. 다가오고 있다. 준호의 피가 차가워졌다. 그는 그것이 더 큰 위협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엇인지 자신이 병원으로 데려간 여성과의 관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에게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 여자는 그에게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그의 집 현관문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거기에서 세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다. 두려움이 그를 잠시 마비시켰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이른 아침의 고요함과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뭔가를 알아차렸다. 바닥, 문 앞 바로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편지와 같은 종류의 종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위에 아무런 글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단지 얼룩, 최근에 남겨진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자국이었습니다. 마치 봉투를 서둘러 넣은 것처럼. 준호는 악수를 하며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다. 내부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의 낡고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병원에 데려간 여자와 똑같은 멍한 표정의 또 다른 여자, 젊은 여자였다. 준호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며 그녀를 더욱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의 얼굴은 낯익은 것 같았다. 그의 눈에 뭔가가 마치 그가 그 표정을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았고 그에게서 자신의 두려움이 반영된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있는 사진의 무게를 느꼈고 사진 뒷면을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7년 2월 28일. 준호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 사진으로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서였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진을 다시 한번 보니 등줄기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뭔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평범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이미 알고 있는 듯 공허한 미소였다. 그때 그는 소리를 들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그의 발자국도 아니었고 그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다음 순간 방 안의 불빛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졌다. 준호는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존재감이 다시 나타났고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방으로 향하는 문을 보았을 때 그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인간의 실루엣, 윤곽은 모호하지만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부드럽지만 그가 그녀의 말을 완벽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합니다. 도망가면 안 돼, 준호. 깨끗한 손으로 떠날 리가 없어. 그날 밤 서울의 거리를 뒤덮은 안개만큼 짙은 공포가 공중에 감돌았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고 느꼈다. 그는 명확하게 볼 수 없는 무언가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압력처럼 느껴지며 천천히 그를 짓눌렀다.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매 순간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햇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양 자체가 나타나기를 주저한 것처럼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주변의 모든 것이 악몽이 되도록 형상화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듯 그는 이제 시간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새 메시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번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준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메시지를 열었고 그 말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일어난 모든 일, 당신이 한 모든 일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은 탈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탈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끌려들어가는 느낌이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령 여자, 신비한 메시지, 편지, 사진, 모든 것이 준호가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그는 마침내 답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 고통의 날 동안 그의 생각 속에 떠올랐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이름은 과거의 여성이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준호는 오래된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시립공문서 보관소를 찾았다. 그는 다른 누구도 검토하지 않는 페이지 사이에 답이 숨겨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낡은 종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가득 채웠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검색했습니다. 사진 속 여성과 동갑인 수진이라는 여성의 기록. 그녀는 1997년 신비한 상황에서 사망했으며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졌다. 이야기는 기괴한 방식으로 그에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건 설명을 읽었다. 수진이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뚜렷한 이유는 없어 보이지만 묘한 징후가 있었다. 그녀의 몸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지만 예고 없이 임신했다는 점, 신원 미상의 인물과 연루되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그녀였습니다. 준호가 병원으로 데려간 여자였다. 수진의 발견으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랐지만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편지, 사진 속 여자, 그를 괴롭혔던 메시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죽도록 빚을 졌고 더 이상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테러는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기록실을 나가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의 기척, 뒤에서 무언가의 기척이 느껴졌고 몸을 돌리기도 전에 유리창에 비친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공허한 눈은 그를 비난하는 듯, 정의를 요구하는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지만 치러야 할 대가는 준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준호는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다. 그를 사로잡은 두려움은
더 이상 단지 지나가는 감각이 아니라 매 걸음마다 그를 따라다니는 끊임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이전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수진에 대한 발견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가 병원으로 데려간 여자, 사진 속 여자는 비밀과 비극 속에 묻혀있던 과거를 지닌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녀의 이야기에서 그가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가 유령에 쫓기는지였습니다. 그날 밤 그의 집에는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신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자신의 방문이 저절로 열렸다. 숨이 가빠지는 듯 공기가 더 짙어졌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지만 충동은 더 강했습니다. 거기 방구석에는 수진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임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영혼을 똑바로 바라보는 듯한 텅 빈 눈을 가진 그림자, 날카로운 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위압적이었고 준호는 마치 피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한 것 같은 긴박감을 느꼈다. 왜 나를 떠났나요? 준호 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무엇이 나에게 원인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준호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침을 삼켰다. 그는 말해야 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지만 이제 죄책감과 두려움의 그물에 갇혀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준호는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고 그녀의 발소리는 집안의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상관없어. 당신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이 일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당신은 내 이야기의 일부였고 이제 당신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준호는 손에 땀이 흐르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를 끌어당기는 듯한 심연처럼 깊고 공허했습니다. 공포가 그를 꽉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수진뿐만 아니라 그녀가 대표하는 모든 것에 사로잡힐 뻔했다. 준호, 당신에겐 선택권이 있어요.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말했다. 이 무게를 지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이제 당신은 풀려나거나 아니면 당신이 나에게 초래한 고통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당신에게 반성할 것이다. 준호는 가슴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며 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냥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심오한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에게 단번에 답이 왔다. 구원. 그러나 그는 구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느꼈지만 그 대가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서야 그는 자신이 빚진 것을 갚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수진의 시선으로 깨달았다. 옳은 일을 하게 될 거야. 준호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도 잊혀질 거예요. 나처럼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수진은 사라졌고 준호는 혼자 남겨졌지만 더 이상 편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시험을 받고 있다는 느낌, 자신의 실수와 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공포에 맞서야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두려움과 항상 그 앞에 있었던 진실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계속해서 똑딱거리고 있었고 준호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에게는 상황을 바꿀 기회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그림자를 영원히 지니고 다닐 운명이었습니까? 준호를 둘러싼 그림자가 준호를 짓누르는 듯 공기는 무거웠고 한때는 단순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 같았던 시계가
이제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장례식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수지는 그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고 진실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유난히 고요했던 밤이었지만 준호는 그 결정의 무게를 가슴으로 느꼈다. 그는 과거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며 그것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여느 밤과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령이 나오는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몇 주 전에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그를 마비시켰습니다. 준호는 작은 거실로 내려갔다. 램프 하나에서 나오는 빛이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집은 더 어둡고 더 억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집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듯한 발자국 소리를 아주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실제로는 무서운 평온함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처럼 느릿느릿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던 수진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돈을 지불할 때까지 그를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받은 마지막 메시지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준 아픔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이 죄책감은 당신이 짊어지세요. 준호님. 하지만 진리에 따라 행동한다며 아마도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행해진 일을 바로잡기 위해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의심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지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이 거실에 보관해 놓은 작은 제단으로 걸어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와 믿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명예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명예를 회복할 시간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너무 늦을까요? 깊은 한숨을 쉬며 준호는 뒤를 돌아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떠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이든 직면해야 했습니다. 진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야만 했다. 그래야만 수진을 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거리에 들어서자 서울의 모습은 달라 보였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빚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목적 없이 걸었고 그의 발소리는 텅 빈 거리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인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뒤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뒤를 돌아본 그는 처음으로 수진을 먼 그림자가 아닌 바로 눈앞에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멍한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마치 그녀가 마침내 그를 그의 빚에서 해방시킬 준비가 된 것처럼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준비됐나요? 밤의 정막을 가르는 수진의 목소리.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수십 년의 무게를 짊어진 듯 묵직했다. 준호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그를 그곳으로 이끌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마침내 구원의 진정한 대가는 고통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실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호는 낮지만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결의로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준비됐다. 수지는 웃었지만 그것은 슬프고 우울한 미소였다.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준호는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압박감과 슬픔은 마치 무언가가 마침내 해결된 것처럼 조용한 평화로 바뀌었지만 그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눈앞에서 사라지고 준호는 텅 빈 거리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다. 그가 몰랐던 것은 비록 그녀의 존재는 사라졌지만
그가 내린 선택의 흔적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는 구원이 과거를 지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과거를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 및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용서. 준호는 자신이 직면한 공포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마침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